제가 지금 굉장히 길게 설명을 드렸는데 결론을 말씀드리면 주문 관리 수수료가 있고 쇼핑 유입 수수료 폐지되고 판매 수수료 3%가 들어오고 그리고 브랜드 커넥트가 7%에서 50%까지 들어옵니다. 즉 변수가 지금 되게 많아진 거예요. 스마트 스토어 판매자분들이. 과거에는 사실은 5.63%로 생각을 하고 팔았으면 끝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판매자 마케팅부터 여러 가지 생각을 막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기계왕 격투팔입니다.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소식을 들고 찾아왔는데요. 사업자 블로그 운영하시거나 스마트 스토어 운영하시는 셀러분들은 반드시 들으셔야 되고, 일반 블로거분들은 그냥 이런 정보가 있구나, 이렇게 네이버가 흘러가는구나 라고 흐름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오피셜 공지가 떴는데요. 지금 판매자 마케팅 수수료 핫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네이버에서 굉장히 야심차게 준비한 게 요 판매자 마케팅 수수료인데, 간단하게 말하면 네이버가 우리가 좀 더 잘 먹고 살기 위해서 수수료를 인상을 할 건데, 만약에 판매자 너네가 우리 스마트 스토어를 유튜브나 블로그, 인스타그램 이런 데 막 홍보를 해서 판매를 일으키면 우리가 일정 부분의 수수료를 할인해 줄게 라는 겁니다. 즉 우리 거 열심히 팔아봐 라고 판매자를 압박하는 용도로 지금 네이버가 이걸 비장의 카드로 꺼내 들었다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판매자 마케팅 수수료란 판매자가 스스로 마케팅을 하는 겁니다. 뭐를? 스마트 스토어 제품을 마케팅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통해 고객을 유입시킨 경우에 마케팅 비용을 감안하여 판매 수수료를 인하해 준다. 왜냐하면 너네가 이걸 유튜브나 블로그에 뿌리면서 홍보할 때 너네도 인건비 들지 않냐, 이것만큼 우리가 보전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네이버 말은. 그래서 더 낮은 요율의 판매 수수료를 적용시킴으로써 판매자의 마케팅 활동을 장려하는 정책, 즉 스마트 스토어 우리 거 많이 팔아줘 라고 하는 겁니다. 즉 수수료 인상 시점이 6월 2일 이후예요. 지금은 일반 판매자분들은 판매 수수료 3.63%죠. 여기에다가 쇼핑 유입 수수료 2%를 더해서 5.63%였어요. 근데 이게 6.63%로 1%가 인상이 된다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어떻게 대응하면 되는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온라인 경로에 그래도 나름 오래된 고인물이다 보니 이렇게 하면은 그래도 좀 더 이러한 스마트 스토어의 변화에 잘 대응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준비를 한 거예요. 일단 데이터를 보면은 네이버 광고, 쇼핑 검색 광고, 파워링크, 이거 CPC잖아요. 이거를 할 때는 자동으로 판매자 마케팅이 적용이 된다고 해요. 그거랑 다나와 애누리 아시죠? 이렇게 광고를 통해 가지고 매출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판매자 마케팅 링크를 고유하게 발급받지 않고서도 이 수수료가 1%만 적용이 된다는 건데요. 이거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좀 직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그러니까 지금 이번 네이버의 그런 정책이 되게 말장난스러워요. 공급가랑 부가세 이런 장난도 치고 할인해주는 척하면서 좋은 척하면서 결국엔 수수료를 싹 다 인상시키겠다, 이거거든요. 어쨌든 KF94 마스크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보시면은 요 파워링크 보이시죠? 이건 이제 판매자들이 광고를 하는 건데, 이거를 통해서 매출이 발생했을 때는 네이버 연동 수수료 2%가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스마트 스토어의 조치로 내가 이렇게 CPC 광고를 해서 매출을 발생시켜도 1%의 추가 수수료를 네이버한테 가져다 바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수료 인상이 맞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어쨌든 읽어보시면 쇼핑 검색 광고, 파워링크 아까 보여드렸죠. 네이버 광고 상품을 활용하거나 다나와 애누리를 경유하는 판매의 경우에는 자동으로 판매자 마케팅 수수료 스마트 스토어 1%예요. 이게 공급가 개념이기 때문에 부가세 포함으로 하면은 1%가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적용되지 않던 수수료가 추가적으로 부과가 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인해 주는 개념이 아니고 수수료가 인상되는 개념이다 라고만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판매자가 개별적으로 수동으로 이 마케팅 링크를 발급해가지고 적용시켜야 되는 분야는 바로 외부 광고, 인스타, 유튜브 뭐 이런 거 말하는 거고요. SNS, 카페, 그리고 블로그 이런 데다가 우리의 제품을 홍보할 때 별도로 발급된 고유의 링크를 삽입해가지고 이거를 통해서 매출이 발생했을 때만 1%의 수수료를 적용할 거고, 아니면은 우리는 3%를 추가로 부과할 거야 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 조치가 상당히 아쉬운 거는 이제 쿠팡 파트너스를 생각해 보시면은, 쿠팡 파트너스는 쿠팡 링크를 타고 들어가서 햇반을 사던 기저귀를 사던 물티슈를 사던 또 다 뭐 매출로 잡혔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아니에요. 쇼핑 커넥트랑 판매자 마케팅의 특징은 고유의 마케팅 링크를 발급받은 다음에 딱 거기서 해당 제품만 구매를 해야 이게 할인이 적용되든 매출로 적용되든 반응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초 유입은 별도 마케팅을 통해 이루어졌더라도, 즉 고유의 링크를 통해서 유입이 발생했더라도 이거를 이탈한 다음에 봐봐요. 중간에 네이버 쇼핑의 다른 경로로 들어가서 구매를 했을 때는 판매자 마케팅 수수료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이거 3% 그대로 돈 내세요 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잘 읽으셔야 돼요. 얘네가 이거 막 별표 해놨잖아요. 이렇게 반짝이 표시해놓은 이유가 외부 채널에서 사용 중인 스마트 스토어 링크가 있다 라고 하면은 6월 1일까지 마케팅 링크를 발급받아서 경로를 변경해야 된다. 쉽게 설명드리면 내가 어떤 블로그에 특정 내 상품 링크를 걸어놨어. 막 판매가 발생해도 판매자 마케팅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블로그에다가 판매자 마케팅 링크를 발급받아서 이거를 삽입해서 매출이 발생해야 인정해 줄게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대처 방안도 말씀을 드릴 거고요. 마케팅 링크 사용 방법을 말씀드린 건데 굉장히 간단해요. 근데 좀 특이한 점이 있는 게 스마트 스토어만 예로 들게요. 브랜드 스토어는 워낙 잘하시는 분들 많으니까 알아서 하시겠고, 우리 소형 셀러분들은 스마트 스토어죠. 보면은 스마트 스토어 홈, 상품 카테고리 페이지, 상품 상세 페이지, 그리고 쇼핑 스토리 총 4가지에서 발급이 가능한데 저는 사실 좀 무의미하다 보거든요. 이 스토어 홈은 내가 스마트 스토어 A 스마트 스토어야. 그럼 그 스마트 스토어 홈 자체를 걸더라고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고, 카테고리도 예를 들어 뭐 KF94 마스크야. 그럼 그 카테고리 자체를 마케팅 링크로 발급을 시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지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저는 요 상품 상세 페이지에 대한 마케팅 링크 발급이 가장 중요하고 여기서 매출이 대부분 발생할 것이다 라고 추측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같은 얘기인데요. 결국 이 얘기를 해석을 하면은 우리 쿠팡 파트너스처럼 매출 인정 절대 안 해줄 거야. 이 판매자 링크를 통해서 유입이 되고 거기서 매출이 발생해야만 우리가 실적으로 인정해 줄게 라는 겁니다. 우리는 굉장히 판매 실적의 인정 범위를 협소하게 가져갈 거야 라는 거예요. 이 사례도 다 똑같아요. 보시면은 마케팅 링크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당연히 미적용되겠죠. 각설하고요. 어쨌든 이 적용되는 분야를 살펴보면은 특정한 링크를 발급받아서 그 다음에 그 상태에서 매출이 발생했을 때만 인정을 해준다를 복잡하게 써놨다고 저는 판단을 해요. 결국 마지막 5번 케이스를 보면은 마케팅 링크로 들어왔어도 결국은 이탈해서 다른 제품을 산 경우에는 미적용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되었든 인정의 범위가 굉장히 협소하다라는 것이고요. 마케팅 링크 되게 간단하게 발급이 돼요. 지금도 발급이 됩니다. 스마트 스토어 들어오셔가지고요. 마케팅 링크 관리가 있어요. 들어가신 다음에 스마트 스토어 홈이 있습니다. 여기서 그냥 발급 누르시면은 바로 여기 생겨요. 이거 활용하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상품 상세 누르시고 상품 조회 및 수정 누르시면은 요 화면 보이시죠? 요게 들어오신 다음에 마케팅 링크 발급을 원하시는 상품을 이렇게 셀렉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요 해당 부분 보이시죠? 요 부분 누르시면은 스크롤 내리시면은 마케팅 링크 생성 복사 요게 뜹니다. 요거 클릭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상품에 대한 마케팅 링크가 생성이 되는 것입니다. 요런 식으로 떠요. 요런 식으로 뜨고 여기서 복사 누르신 다음에 해당 링크를 통해서 홍보를 해서 매출이 발생해야만 나의 마케팅 실적으로 인정이 받고 2% 수수료를 절감을 해서 1%만 내면 된다. 아주 간단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마케팅 링크 관리 들어가 보시면은 이러한 식으로 특정 상품명과 이 마케팅 링크가 나오니까 여기서 복사해서 사용하시면 되시겠죠. 그리고 카테고리도 있어요. 카테고리도 이 카테고리 관리 그냥 들어간 다음에 여기 보이시죠? 카테고리 관리 들어가시고 마케팅 링크 발급받으면 되는데 저는 이게 무슨 의미인가 싶어요. 사실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 제품 자체에 대해서 마케팅 링크를 발급하는 거 요거 말고는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머지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또 명확히 하셔야 될 게 스마트 스토어, 이 네이버의 습성을 아셔야 돼요. 이 친구들은 자기의 매출이 줄어드는 거, 수익이 줄어드는 거에 굉장히 민감한 조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뷰징 방지 정책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자, 처음에 좋은 말을 해요. 항상 네이버는 그래요. 판매자 마케팅 수수료는 마케팅 비용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뭐 그러겠지. 판매자의 자유로운 마케팅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서 신설되는 정책이다. 즉 너네 좋으라고 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뷰징 행위를 굉장히 조심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낮은 수수료를 적용받기 위해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마케팅 링크를 통한 구매를 유도하는 경우 이거는 마케팅 수수료를 적용시키지 않고 3%를 그대로 부과하거나 서비스를 이용 제한하거나 이런 어뷰징이 계속 발견될 경우에 마케팅 수수료 정책 자체를 폐지할 수 있다 라고 으름장을 놓고 있는 겁니다. 보시면은 이거예요. 상품 상세 페이지에 그냥 밀어넣거나 쇼핑 스토리, 뭐 공지사항, 무료 체험, 매장 소식 뭐 이런 데다가 뿌리지 말라는 거예요. 중구난방으로 요 링크를 난사하지 말라는 거고 정확하게 홍보성, 블로그, 카페, 유튜브, 인스타 이렇게 퀄리티 높게 광고를 해서 매출을 발생시켜라 라는 겁니다. 즉 이런 정책이 생기면은 셀러들도 문제긴 해요. 자동 봇 시스템이 미친 듯이 등장을 할 겁니다. 그래가지고 요 링크를 각종 공지사항 등에 미친 듯이 난사를 하는 시스템이 반드시 등장을 할 거예요. 또 이걸로 돈 버는 업체들도 생기겠죠. 이거를 미리 스마트 스토어가 하지마. 너네 자꾸 그러면 폐지시켜 버릴 거야. 라고 공지를 한 거기 때문에 대행사분들도 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것도 판매자들이 자유롭게 마케팅할 수 있는 채널을 열어두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각설하고요. 나머지 Q&A는 공지사항 읽어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아직 뭐 명확한 게 없기 때문에 직접 까봐야 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이거 네이버가 수수료 인하해 준 거 아니에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되게 오래된 셀러분들 이런 착각을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되게 답답했어요. 보시면 판매 수수료, 판매자 마케팅 수수료 중복 부과되나요? 아닙니다. 뭐 중복이 안 됩니다. 그리고 적용 수수료를 막 3%, 1% 이렇게 해놨잖아요. 이거는 추가 수수료율이라고요.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3.63은 변하지 않는다.
여기서 기본적으로 3%가 추가되기 때문에 6.63%가 기본 수수료율이고 판매자 마케팅을 통해서 매출이 발생할 때만 4.63%로 인하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만 명확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걸 잘 읽어보면은 결국에 내가 홍보를 통해서 일회성으로 이제 매출이 발생했다 치겠습니다. 내 마케팅 링크를 통해서 어떤 고객이 물건을 샀어. 근데 그 다음날 본인이 판매 이력 이런 데 들어가서 또 구매를 해. 그때는 인정을 안 해주겠다는 거예요. 얘네 얘기는 고객이 구매한 마지막 경로가 판매자 마케팅 링크일 때만 매출로 인정해 준다라는 거니까 그것만 좀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각설하고요. 어쨌든 다시 풀어 설명해 드리면 주문 관리 수수료가 있고 네이버 쇼핑 유입 수수료는 폐지됐고 판매 수수료 3%가 신설이 됐고 이제 판매자 마케팅을 하면은 요게 1%, 브랜드 스토어는 2%, 스마트 스토어 3%, 브랜드 스토어 4%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스마트 스토어 판매자가 마케팅 링크 발급받아서 판매가 이루어지면은 이거를 1%만 받을 거고 브랜드 스토어 판매자가 마케팅 링크를 발급받아서 판매를 발생시키면 2%만 받을 거다. 복잡하게 써놓은 겁니다. 제가 지금 굉장히 길게 설명을 드렸는데 결론을 말씀드리면 주문 관리 수수료가 있고 쇼핑 유입 수수료 폐지됐고 판매 수수료 3%가 들어오고 그리고 브랜드 커넥트가 7%에서 50%까지 들어옵니다. 즉 변수가 지금 되게 많아진 거예요. 스마트 스토어 판매자분들이. 과거에는 사실은 5.63%로 생각을 하고 팔았으면 끝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판매자 마케팅부터 여러 가지 생각을 막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 안타까운데 G마켓이랑 옥션이 셀러들한테 사랑을 못 받았던 이유가 지나치게 복잡한 수수료 정책이에요. 이건 제가 영상 올려둔 거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헷갈린다는 거예요. 셀러들 입장에서는 나 열심히 판매만 하고 싶은데 이렇게 복잡한 수수료 정책 원하지 않아 라는 겁니다. 그리고 브랜드 커넥트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이게 저희 그 브랜드 커넥트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건데 유입수가 94회예요. 근데 전환이 일단 이루어지진 않았고요. 이 유입도 대부분 제 블로그로 해준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실적이 안 좋지? 라고 동료 셀러분들 막 물어봤는데 다들 비슷하대요. 그래서 쇼핑 커넥트의 성과가 생각보다 굉장히 별로였고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선 물론 잘하시는 특급 셀러분 많겠지만 그리고 쇼핑 커넥트를 하기 위해서 7%에서 50%의 수수료를 부담하는 것도 좀 부담스럽다. 이거 내면서까지 판매할 제품이 뭐가 있어. 제조사 아니면 힘들겠는데?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요새 계속 눈을 돌리는 게 쿠팡에 좀 더 집중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실제로 쿠팡에 막 광고도 때려받고 로켓크로스도 때려받으면 매출이 막 폭발하는 게 눈에 보여요. 그래서 성과를 간단히 보여드리면 광고비 한 300 써서 전화 매출 한 3,400, 로아스 1000% 넘죠. 그래서 잘 운영을 하고 있고 저희가 쿠팡을 처음에 300만 원으로 시작을 했어요, 매출을. 근데 지금 좀 잘 굴려보니까 매출 1억 이상 나오더라 라는 말씀도 명확히 드리고 쿠팡이 매출을 폭발적으로 견인하기는 확실히 유리한 채널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즉 동일한 잣대를 통해서 마케팅을 해봤을 때 쿠팡 쪽이 확실히 매출이 빨리 올라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 셀러분들도 조금 쿠팡이 싫겠지만 그래도 집중을 해야 되는 시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소비자들의 선택도 쿠팡으로 간다고 저는 봐요. 왜냐면 데이터가 보여주잖아요. 쿠팡 매출 쳐보세요. 1분기 최대 매출 11.4조 달성했답니다. 20% 이상 성장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쿠팡의 정책은 확장 정책이에요. 쿠팡 파트너스 생각을 해보시면은 야 어떻게든 너네 쿠팡 링크 뿌려 우리가 돈 줄게 링크 뿌려가지고 네가 기저귀를 팔든 쌀을 팔든 무조건 3%줄 테니까 신경 쓰지 말고 미친듯이 팔아와 이거예요. 즉 확장 정책을 통해서 쿠팡의 매출 전체 볼륨을 늘리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다 저는 보고요. 이에 반해서 네이버는 너무 협소하죠. 이익률 계산하고 막 수수료 계산하고 엄청나게 똑똑한 분들이 정책을 세웠겠지만 그 정책 자체가 너무나 헷갈리면서 결국 조금 머리 좋은 사람들은 이게 네이버 좋으려고 하는 거네 라고 인지를 하거든요. 그래서 네이버가 좀 걱정은 됩니다. 결국 이러한 현상이 네이버의 주가 하락과 연결돼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이제 블로거 입장으로서 네이버를 비판할 때도 많고 홈판도 문제 많다 비판하고 클립도 이상하다고 비판을 하지만 결국 중요한 건 네이버 쇼핑이거든요. 스마트 스토어에서 매출이 발생하고 셀러들이 광고비를 빵빵 써야 네이버가 성장을 하는데 지금 돌아가는 거 보니 쿠팡한테 이제 먹힐 것 같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이버가 쿠팡을 이기기가 굉장히 어렵고 지금 이들이 수행하는 정책들을 잘 뜯어봐도 얘네가 과연 쿠팡을 이길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도 저는 네이버의 주식은 사지 않을 것을 추천을 드려요. 네이버 주식이 상승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저는 봐요. 과거부터 저는 꾸준하게 네이버 주식은 사지 마라 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비판을 많이 하더라고요. 네이버의 춘희대가 있어요. 그래서 네가 뭔데 네이버를 뭐라 하냐 하는데 그냥 전반적으로 돌아가는 꼴을 보면은 생각보다 이 친구들이 운영을 잘하고 있지 않다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들어주신 분들이 거의 없을 건데 그러면은 뭐 네가 열심히 하는 셀러라며 기기한각두팔 너 뭐 10년차 셀러라며 너 어떻게 지금 운영을 할 거냐라고 물어보면은 저는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일단은 여러분이 만약에 셀러야 그리고 기업체야 그러면은 아무리 뭐 조소기업이라도
유튜브랑 블로그랑 카페 운영하세요. 이거 공짜잖아요, 공짜. 이거 무조건 파시고 1일 1포스팅 갈기고 유튜브 일주일에 하나 올리고 카페 똥글 막 미친 듯이 쓰세요. 그러면 지수가 알아서 올라요. 그래서 직원 한 명 채용해가지고 계속해서 쓰라고 지시하시면 된다고요. 준최 2, 3 상관없어요. 제가 사업자 블로그로 충분히 돈 버는 거 보여드렸고 저희 사업자 블로그 지금 특정 제품군 아예 매출 억 단위로 내고 있습니다. 사업체를 별도로 차렸고 계속해서 인바운드 들어오고 인바운드 들어왔던 고객이 또 인바운드 들어오고 고객 소개시켜주고 잘 나가요. 이것도 다 블로그를 통해서 매출을 파생시켰습니다. 유튜브 포함해서요. 그리고 제가 왜 자꾸만 유튜브 블로그 카페 운영하라고 말씀드리면은 경쟁자들 중에서 특히나 이제 소형 업체들, 중소형 업체들이 생각보다 이거 안 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쉬운데 공짜로 할 수 있는 마케팅 채널임에도 불구하고 그 지겨운 예전에 그 CPC 쇼핑 광고 여기에만 목을 매면서 이거 로아스만 막 쳐다보거든. 굉장히 안타까운 현상이고 역으로 생각하면은 경쟁자들이 열심히 안 하기 때문에 내가 조그만 유튜브 블로그 카페 운영하면은 매출 분명히 발생합니다. 그래서 일단 블로그 하실 분들 사업자 뭐 중소업체라면은 공식 블로그 무조건 파세요. 공식 블로그. 요 딱지 붙어요. 딱지 붙고 저는 이게 상위 노출에도 일정한 영향을 준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최근 사례인데요. 저희 경쟁업체가 있었어요. 근데 블로그가 이 사람들이 준체 3위였거든요. 1월 23일까지만 해도. 근데 이 3월 13일 기점으로 최적 1플러스로 바로 올라가더라고요. 제가 준체 2에서 최적 뭐 4플러스 올라간 경쟁자도 봤어요. 공식 블로그에 다 싹 다. 그래서 공식 블로그에 힘을 실어준다라고 저는 느꼈고 공식 블로그에 힘을 실어주는 게 결국은 이 판매자 마케팅 활성화를 위한 하나의 교두보에 불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이 사람들이 돈을 많이 써야 네이버가 돈을 많이 벌 테니까 다 연결이 돼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공식 블로그 신청하면은 한 2시간 정도면 이게 생기더라고요. 이 녹색 딱지 생기고 요거. 공식 블로그 진짜 등록 쉬워요. 여기 레이아웃 위젯 설정 들어오셔가지고 요 사업자 정보 설정할 수 있거든요. 그냥 입력하고요. 이렇게 사업자 정보 뜨죠. 블로그에. 그 다음에 네이버에 공식 블로그 신청 누르시면 이렇게 뜹니다. 여기 들어가서 신청하면 돼요. 그냥 하면 되고 신청 조건 뭐 별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글 하나 정도 쓰면 되고 대표 계정 한 개만 운영이 되고 블로그 뭐 프로필 사진이나 앱 커버 사진 그러니까 기본적인 블로그로서의 형태는 갖춰라 이겁니다. 그리고 사업자 등록증 제출해가지고 뭐 중소기업 이상이면 웬만하면 된다는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쭉 그냥 입력하면 끝이에요. 끝이고 공식 홈페이지가 있다면은 여기에 블로그 바로 랜딩 될 수 있게끔 하나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블로그 쪽 별명에 사업자명을 여기다 넣으시면 돼요. 그럼 끝입니다. 신청하면 바로 신청이 되고요. 신청하면 웬만하면 승인이 되고요. 신청 제한 기준은 뭐 성인 인증, 뭐 기자단, 뭐 팬 관련 이런 블로그 안 되겠죠. 종교, 정치. 그러니까 웬만하면 되니까 신청을 해보세요. 공식 블로그. 그리고 서브 블로그 운영을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뭐 브랜드 커넥트나 쇼핑 커넥트, 뭐 CPA 지금 나왔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서희추 1000명, 일방문자 400명 이거 생각보다 빡셉니다. 그래서 이거 잘 준비하셔가지고 다 채널로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최대한 스마트 스토어의 인프라를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요. 좀 너무 어려운 말을 했나 모르겠는데 어쨌든 하나 더 팁을 말씀드리면 일단 블로그에 예를 들어 KF94 마스크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꾸준하게 이러한 식으로 겹쳐서 써놓으세요. 그리고 판매자 링크를 삽입할 그럴 포스팅을 새로 쓰면서 동일한 키워드에 또 써보세요. 그러면 이 한 3, 4개가 겹쳐지면서 상위 노출 될 거니까 미리 써놓으시라 말씀을 예전부터 계속 드리고 있는 겁니다. 2% 세이브하는 거 원하시잖아요. 미리 준비를 해놓으시라고요. 어쨌든 특정 키워드는 동일하지만 그 안에 들어가는 블로그의 내용은 각기 다르게 해가지고 판매자 링크를 삽입한 다음에 업로드해서 상위 노출을 시켜보고 판매자 마케팅 링크를 통해서 매출이 발생하기를 기다려보시라 라는 거고요. 그리고 사업자 유튜브는 꼭 해보세요. 근데 재미없으면 박살나더라고요. 하나 보여드리면 저희 회사 최근에 시작한 유튜브인데 공개하기는 좀 어렵고요. 뭐 제게 아니니까. 어쨌든 제가 촬영 편집 다 해줬어요. 근데 롱폼인데 조회수랑 시청시간 그리고 구독자 괜찮죠? 제가 이렇게 잘 나온 영상들의 특성을 분석해보니까 롱폼이고 비교 컨텐츠였어요. 뭐 A 제품, B 제품, C 제품 요거 비교해보고 결국 우리 게 좋아요 라고 얘기하는 거였고 그리고 우리 회사 AS 잘 돼요. 그리고 고정 댓글 하나 박은 다음에 최대 할인으로 제가 올려드리니까 한번 구매해보세요. 한 요 5가지 규칙만 준수해가지고 롱폼을 뿌리니까 성과가 나오고 매출이 발생하더라 라는 결과치를 공유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자분들 꼭 해보세요. 아깝잖아요. 매출 발생할 수 있는데. 요새 인건비도 비싼데 계속 직원 채용할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어쨌든 지금 마케팅 링크 생성이 되고요. 마케팅 링크 발급받으면은 이렇게 MKT 쇼핑 이런 식으로 떠요. 그리고 이거 상품 페이지 들어가 보면은 이런 식으로 DMKT 링크 뜨죠. 아마 다이렉트 마케팅 링크 이런 건가? 그 줄임말 같은데 어쨌든 추적되는 링크가 생성이 지금 되니까 바로바로 지금 작업을 해놓으시고 빨리 선점을 해놓으세요. 이런 것들도 먼저 하는 사람이 항상 많이 가져가잖아요. 우리가 이걸 알면서도 안 하는 건 사실은 업무적인 방임이기 때문에 빠르게 이걸 준비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만 말씀드리면은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지금 스마트 스토어 운영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졌고, 원래 제가 판매자 입장에서 항상 응원을 하던 게 네이버였죠. 수수료도 싸고 정산도 빠르고. 그런데 최근에는 계속 쿠팡 쪽에 눈이 계속 가는 거예요. 매출이 잘 나오니까. 그래서 참 쉽지 않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제가 좀 하나 더 말씀드릴게. 지금 NFA 네이버 도착 보장이랑 쿠팡 로켓크로스에 동일한 가격에 동일한 물량에 동일한 컨디션에 광고를 싹 다 넣어가지고 뿌려봤어요. 요 네일 배송 보이시죠? 제가 요거 CJ 거 입점했어요. 근데 폭발적인 매출은 결국은 쿠팡의 로켓크로스에서 발생을 하더라. 쿠팡의 로켓크로스 수수료는 어떤 사람이 뭐 30%, 40% 이런 얘기 하던데 이건 아니고요. 제가 이 영상 올려줬으니까 한번 봐보세요. 생각보다 높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럼 NFA 수수료를 좀 말씀드리면 CJ 기준으로 뭐 이런 식으로 정산서가 날라와요. 이 정산서를 잘 분석을 해보면은 결국은 NFA 수수료는 한 6.4% 정도가 추가가 됩니다. 근데 지금 네이버의 기본 수수료가 5.63%죠. 이거 두 개 합치면은 대략 한 12%에서 14% 사이 될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 정도 수수료를 부담하고 NFA를 하실 분들은 한번 해보시고요. 근데 내가 직접 해보니까 생각보다 매출이 폭발적으로 발생하진 않더라. 쿠팡이 매출을 뻥튀기 하는 건 좋다 라는 저희 개인적인 경험을 공유를 해드리고요. 결국 우리 셀러들이 생각을 해야 될 게 NFA를 입점할 때 추가적인 6이나 7%의 수수료를 내면서도 이걸 할 만큼 가치가 있냐 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솔직히 쿠팡이나 네이버나 둘 다 힘들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로켓크로스는 반품 지옥이죠. 반품률이 너무 높고 대신 폭발적인 매출이 가능했는데 NFA는 반품이 지금까지는 거의 없어요. 대신 매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냐? 이거는 퀘스천 마크다 라는 말씀 드리고요.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셀러 여러분들 뭐 블로그 준비하시던가 유튜브 준비하시던가 이 판매자 마케팅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으실 텐데, 저도 같은 셀러 입장에서 이렇게 준비하고 있고 성과가 나오고 있는 거, 성과가 나오지 않고 있는 거 투명하게 여러분들한테 공유 드렸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온라인 셀러 기계왕 곽투팔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